이어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두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이 30이라고 나와 있고 다섯 번째 항이 9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차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3D가 되는데 이것은 90 빼기 30, 즉 60과 같기 때문에 공차 D를 계산하면 20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다시 쓸게요. 공차 D는 20이 된다. 자, 그리고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번 빼면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둘째 항은 30이라고 했고 공차는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좀 전에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10, 30, 90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름을 UN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AN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은 공비가 3인 걸 알 수 있죠. 이게 곱하기 규칙을 생각해 보면 공비가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가 아니고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 공비의 6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항은 10이고 공비는 3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3이 6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계산기에 보면 10 곱하기 3의 6제곱 하면 729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풀어보겠습니다. n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S1은 n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6 더하기 1이니까 7임을 알 수 있고, 참고로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냥 첫째 항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7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2를 대입한 거니까 12 더하기 4가 돼서 1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두 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두 번째 항이 되는데요.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 16이었고 첫 번째 항까지 합이 7이었기 때문에 빼기를 하면 9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차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를 얻을 수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는. 그래서 9 빼기 7을 하면 공차 D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D를 하면 구할 수 있고 첫째 항은 7이라고 했고 공차는 2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면 25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항이 1000보다 이제 커질 때의 n을 생각하라는 건데 지금 일반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일반 항을 구할 수 있어서 첫째 항 자리에 7을 쓰고 공차 자리에 2를 써보면 일반 항이 2n 플러스 5라고 써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이 1000보다 크다라고 수식을 세워보면 2n 플러스 5가 1000보다 클 때를 찾아라는 말이니까 2n이 995보다 클 때, 따라서 n이 2분의 995보다 클 때니까 이것은 소수점으로 계산해보면 497.5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498항부터는 1000보다 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F는 SN이 1512가 될 때의 n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공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 2분의 항수 곱하기 2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일반항을 적을 수 있고 공차 자리에 2를 쓰고 2로 약분해보면 n 곱하기 7 더하기 n-1이 되므로 n 곱하기 n 더하기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n 곱하기 n 플러스 6이 1512가 되는 n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1512가 좀 숫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n의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찾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써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프를 들어가서 두 가지 함수를 씁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6하고 y는 1512라는 함수를 써서 교점을 찾는 방식으로 선생님은 했어요.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512라는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그래프를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교점을 생각해 보면요. 교점이 36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n은 3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은 등차 수열이 나와 있고 지금 x, 2x 플러스 4, 5x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중간의 수의 2배를 하면 양옆의 수의 합과 같다 라고 해서 x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4가 3x가 되니까 x는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24, 34, 46, 55, 64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것이 등차 수열에 근사한지를 판단해봐라 라고 했어요. 지금은 공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공차는 10, 그러니까 여기 24에서 34 될 때는 10, 그 다음은 공차는 12, 그 다음은 공차는 9, 그 다음은 공차는 9 이렇게 돼서 공차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1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등차 수열에 근사하게 수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차들의 평균을 내보면 지금 평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더해서 개수인 4로 나눠보면 이것이 10이 돼서 평균적인 공차 10을 가지는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뭐가 될 것인가 예측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항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돼서 74로 예측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의 값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에 따르면 회사는 100개의 위젯을 첫 번째 달에 팔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달마다 20개씩 더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르는데 첫 번째 항은 100이고 공차는 20인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400개를 파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항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 항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니까 20n 플러스 80이라고 일반항을 적을 수 있고 이것이 400이 될 때를 생각해 보라고 했으니까 20n은 320이 되어서 n은 1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월이 걸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어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16번은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그랬을 때 n번째 항을 찾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주어져 있으니까 공비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공비 R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되는 규칙을 생각해 보면 A는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B는 하나 줄었으니까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적어보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A는 2 더하기 2의 n-1제곱께 있는 거고 B는 2에다가 뒤에는 마이너스 n-1이니까 마이너스 n-1제곱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 A의 2n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n 플러스 세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17번하고 18번은 선생님도 영어가 약해가지고 나효섭 쌤한테 여쭤보고 겨우 이제 문제 뜻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17번은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 1m를 파는데 $10,000가 든대요. 그리고 그 다음 1m를 파는데 이 $10,000보다 $500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 1m를 파는데 이것보다 또 $500가 더 필요해서 $11,000가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m까지 판다고 해요. 그랬을 때 200m를 다 파는데 드는 총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S200을 계산하라는 문제이고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봅시다.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2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것을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면 먼저 2랑 200은 약분돼서 100이 될 거고요. 100 곱하기 갈로 열고 2만 더하기 199 곱하기 500을 하면 11950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11.95 빌리언 달러스 만큼 돈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생일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엘사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100를 입금을 해주셨대요. 그녀의 계좌에. 그리고 연속된 생일마다 그 다음에는 $150, 그 다음에는 $200, 그 다음에는 $250 이렇게 $50씩 더해서 이런 등차수열적인 과정을 통해서 입금을 해주셨대요. 그랬을 때 토탈이 얼마냐? 18번째 생일에서 이제 총 금액이 그러면 얼마가 됐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돼서 선생님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첫 번째 생일에서 $100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 $100를 줬고 그 다음 해에 $150를 준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생일이 $100가 아니라 0번째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생일이 $100인 것이고 첫 번째 생일에서는 $150가 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생일에서 $200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째 생일에서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합공식을 쓸 때 S19를 써야 하고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니까 2분의 19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2 더하기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이렇게 합공식을 쓰면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로 약분해 볼까요? 먼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2로 이렇게 약분하고 계산기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9 곱하기 갈로 열고 100 더하기 9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해 보면 $1450 $1450가 18번째 생일에 계좌에 있는 총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받은 거네요. 여러분들은 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1억씩 받았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한테 선물 사주시는 거 보면 선물도 요즘 되게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1년에 한 1000만 원씩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